안녕하세요. 뉴저지 중부센터 샤론 마스터 스텔라 임입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가 거의 30년이 됐어요. 근데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데리고 미국에 온 것은 저는 그때 미국에 와서 뭐 어떤 꿈을 펼쳐서 잘 살아보겠다 이런 것도 없었고 그 이전에 한국에서 살을 때 제가 교대를 나와서 국민학교 1학년, 4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입시 학원에서 중학교 3학년을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은 다 한 것인데 제가 옛날에 어릴 때부터 머리 좋은 사람한테 시집 간다 그랬대요. 그래서 돈 많은 거는 그런 거는 별로 몰랐고 상관도 안 했는데 저희 집안에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소개를 중학교 3학년짜리 과외를 했는데 학원에 입시생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소개를 받아서 서울대학교 나온 남자를 소개를 해주는 바람에 그거 한 개를 보고 시집을 홀라당 가버렸어요. 근데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어요. 그때 21살 뭐 2살 요럴 때라서 돈이 뭔지도 몰랐고 그냥 엄마 아버지가 주는 돈 갖고 공부만 열심히 하고 학교, 도서관, 집, 시골인데 김천인데 김천에는 길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이렇게 길친가 생각을 해봤더니 서울로 갈 때까지 길 이름을 보고 다닌 적이 없는 사람인데 막 길이 이름이 있으니까 그게 막 머리가 아파요. 기억이 안 나요. 뭐 종로가 어딘지 을지로가 어딘지 미국 올 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신호등도 없고 그런 데서 그냥 공부만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에 서울대학생이 없는데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한테 시집을 가면 저의 장래가 완전히 보장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님이라고 계시는 데를 시골에를 데리고 갔는데 텔레비에 이렇게 나오는 그걸 뭐라 그러죠? 달동네 같은데 뭐 그런 데 같았어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고 재미있어 보였어요. 우물에서 물을 같이 길러서 뭐 거기서 밥들을 해 먹고 각자 이렇게 갈라진 대로 들어가고 뭐 이러는데 남편이 똑똑하니까 사람도 볼 줄도 몰랐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 70년대에 사우디에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에 나가면 돈이 또 2배로 뛰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돈이라는 것은 남자가 그냥 나가서 일을 하면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 갖고 나는 쓰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다가 이제 사우디를 한 7년, 8년을 나가서 사는 바람에 저는 사우디 과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들어와요. 그러면은 휴가를 뭐 이렇게 몇 주 하고는 또 나가는데 딸을 놓고 얼마 있지 않아서 나갔다가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다가 휴가 중에 아들을 하나 생겨서 혼자서 아들을 낳고 그런데 의료보험이 6명이 자는 방은 개인이 돈을 안 내요. 그러니까 6명이 자야 되는데 나는 애는 낳았는데 남편이 없는 거야. 근데 팔다리가 아파서 죽겠는데 주물러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옆집에 어떤 여자분이 새내기가 애를 낳았는데 그 남편이 내 팔다리를 주물러 줬어요. 불쌍했던 모양이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 남편이 막 밖으로 돌다가 한국에 오니까 답답하다고 미국을 가서 살아야 되겠다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을 그냥 따라온 거죠. 따라왔는데 미국에 오니까 집이 뭐 성냥갑 같아요. 제가 사우디를 가서 2년을 살았어요. 근데 사우디에는 돈이 많잖아요. 세금도 안 내고. 그러니까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울타리가 이태리 대리석이고 집 하나를 뱅글뱅글 돌아봤더니 어떤 집이 대문이 14개인데
거기 이렇게 담장 위에는 전부 전등이 밤새도록 켜 있고요. 거기 결혼을 하는 집은 지붕 꼭대기에서부터 불을 놓고 이거를 이렇게 방사선형으로 지붕에서부터 전기불을 찬란하게 해놓고 한 일주일씩 결혼식을 해요. 그러는데 거기 이렇게 가이드가 있는데 가이드가 있는 그 대문 하나가 거기 저것만 해도 우리 집 한 채 짓겠다 이럴 정도로 집이 화려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거는 미국이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미국이라고 왔더니 뭐 성냥갑 나무로 집을 지어놓고 천장에는 불도 하나도 없고 깜깜하고 거기다가 우리 남편이 8개월을 빨리 왔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집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나중에 갖고 왔거든요. 그 컨테이너에다가 하나 다 싣고 왔어요. 미국에 가면 비싸니까 뭐 부지깽이까지 갖고 가래요. 그래서 저는 빨래판까지 빨래비누까지 부지깽이까지 컨테이너 하나에다가 다 실어가지고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살려고 왔는 집에는 이제 침대는 사러 가야 된다고 같이 가야 되니까 침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요 등이 이렇게 있는데 등에다가 묵주를 걸어놓고 성당을 다니는데 우리 남편이 저하고 같이 살 때는 그렇게 신심이 뭐 있는지 이런 것도 몰랐고 저는 결혼할 때 성당 그 영세 받아갖고 네 이거 딴 아툼이 해야 되는데 뭔 얘기 하는 거야 지금? 빨리 끝낼게요. 하여튼 그래서 미국을 왔는데 돈을 사우디 가서 벌으면 돈이 꽤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거 갖고. 그랬더니 돈을 달러로 바꿔가지고 아니 달러를 바꾸는데 직원이 내가 바꿀지 모르니까 요거를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소장님 여태까지 재산이 이게 다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되게 많은 건지 알았는데 하여튼 간에 그 돈을 딸락 보내줬더니 그 돈을 친구한테 빌려줘가지고 와보니까 다 떼끼고 돈이 통장에 6,000불밖에 없더라고. 그래갖고 아휴 이제 돈도 없고 뭐 나가가지고 그냥 미국 생활이라는 게 하여튼 간에 아침에 새벽에 나가면은 뭐 십장이라는 거 그런 거래요. 여기 제 양반이 하고 있는 게. 근데 난 또 그것도 뭔지도 모르겠지만은 좌우지간 아침에 나가면 밤에 들어오는 거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있다가 심심하니까 미용학교를 나를 데려다 달라 그랬어요. 한국에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자꾸 저를 보고 미용학교를 따라가자 그래서 따라갔다가 제가 그걸 배운 적이 있어서 얼떨결에 라이선스를 따놨어요. 그래서 심심하니까 미용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그 당시에는 한국어로 하는 학교가 없으니까는 영어로 해야 됐는데 차를 사가지고 워낙 길치니까 5주 동안 일요일에 학교를 우리 남편하고 같이 가서 여기서 차선을 바꾸라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바꿔요. 그런데 비가 오면 35마일 이상 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하이웨이에서 35마일로 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라이센스를 따서 미용을 했는데 그냥 그게 그냥 해야 되는 건지를 알고 미국에 왔으니까 이것이 내 그냥 업이다. 하느님이 주신 천직이다. 이 뜨거운 고데기를 갖고 손님 머리에다가 대면 손님이 펄떡펄떡 뛰려고 그러고 학교에 다니면 그래요. 그래갖고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들어보지도 않은 이 고데기를 갖고 다른 거는 손님이 그렇게 놀라지는 않는데 짧은지 긴지 그냥 대고 앉았어요. 고데기만 들면 손님들이 그냥 경기를 해요. 저도 같이 경기를 해요. 그냥 그러면서 그거를 공부를 해갖고 라이센스를 따서 미국 학교를 이제 미용실을 다니다가 어쩌다가 미용실도 차리고 뭐 이러다가 몇십 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 50이 넘으니까 아찔아찔한 거예요. 이게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무릎도 아플러 그러고 막 이러는 김진총 국장님이 오셔갖고 이거 언제까지 이거 할 거냐고 그러시더라고. 아픈지 찔르네. 나도 그게 퀘스천인데. 그래서 뭐 이런 거 하면 뭐 된다고. 그래서 그럼 돈 주면은 돈 갖고 와서 그거 갖고 와서 받은 거 좀 보여달라고. 체크가 나오나 안 나오나 내 눈으로 좀 보자 그랬더니 열심히 하셔갖고 체크를 해갖고 막 그걸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거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근데 그 이전에 우리 남편이 먼저 이제 사인업을 했어. 사인업을 하고는 우리가 전쟁이었잖아요. 한 2주 3주를 밤마다. 아토미 하면은 그날 뒤지게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너무 이렇게 괘씸했어요. 아니 저 사람이 표현은 못해도 이렇게 이 미국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호강은 못 시켜주고 저는 다이아몬드를 사달라고 한 적도 없고 뭐 번쩍번쩍하는 자동차를 탐낸 적도 없고 성실하게 일을 열심히 해서 애들 잘 키우고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표현은 안 해도 아유 우리 마누라 빨리 리타이 시켜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어떻게 좀 보상을 해주고 호강을 시켜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뭘 갖고 와서 이거 다단계인데 그거를 해보래요. 나는 성격상 잘 못할 건데 당신은 미용실도 있고 성격도 괜찮으니까 이거를 잘할 것 같대요. 그래 아 별일도 다 있네. 다른 집에는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해야 되는데 정신이 있어 없어. 해도 너무하다. 나 좀 그만 부려먹으라고. 나 하면은 나 잘할 수 있는데 나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 2주를 싸웠는데 제품이 정말로 좋았어요. 그래서 이미 저 양반이 구입을 해놓은 나 모르게 구입해놓은 제품을 처치하느라고 가게에 가져갔다가 제품이 재구매가 들어오면서 나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팔아먹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거 재고 날까봐 그래서 썩을까봐 그거를 막 팔았는데 한국 분들한테는 안 팔아서 또 욕먹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한국 분들한테 이거 아톰인데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사라고 그러면 아유 스텔라 미용실에 가면은 막 뭐 화장품 팔아먹으니까 니네들 가지마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우리 남편 보고 아니 30년 동안 잘해오던 미용실 망하는 꼴을 봐야 되냐고 왜 날 보고 이런 거를 갖고 와갖고 애를 먹이느냐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사러 와요. 처음에는 저기 방에 마사지하는 저 왁싱하는 방에 침대 밑에다가 처박아 놓고 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그게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요게 이제 사람들이 찾으니까 처음엔 그거 숨겨놓고 팔았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선반으로 올라갔어요. 나중에는 미용실에 기존 있던 뭐 샴푸 이런 거 구석으로 다 밀어버리고 아토미로 진열을 다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세일즈 마스터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앉아서 공부 많이 하시고 이성현 박사님이 이렇게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뭐 몸 공부 하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우리 이렇게 이제 제가 샤론으로 오면서까지 이렇게 저 위에 분들이 저를 보면 한심한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면은 세일즈 마스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머리 공부 엄청 하는데 발이 안 움직이는 분들을 보면은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발은 안 움직이고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거 지금 오토 판매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판매사가 지속적으로 한 달에 2번씩 되는 것이 오토 판매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이게 컨슈머 마케팅이니까는 이게 물건을 일단은 제가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문이 열리기도 전에 나가다가 막 신발이 찢어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 이렇게 오토 컨슈머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만들려고 안 하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스폰서들이 가끔 가다가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낚시하러 다니잖아요. 그래갖고 저 사람은 성격도 좋고 말이야. 그리고 뭐 보니까 잘할 것 같아. 그래서 밥도 사 먹이고 꼬셔갖고 고기만 달라붙어갖고 그 사람을 이제 어떻게 넣었어. 그 사람을 넣고는 참 답답할 때가 그러면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파트너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분도 내 밑에 예를 들어서 이두구 단장님 같은 분이 딱 들어오셨어. 그러면 이두구 단장님이 우리 스폰서 하는 꼴을 보니까 내가 여기에 있다가 망하겠어. 그러면 이두구 단장님이 딴 데로 가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는 뭐 그 양반은 1년 있다가 죽어서 가도 우리보다가 훨씬 100배, 1000배 빨리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슈퍼잖아요. 그런데 스폰서가 너무 그렇게 자기는 일도 안 하고 밑에 하나 박아놓고 하나 안 하나 이렇게 하고 조금만 뛰면 내가 돈이 되는데 이러는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PB니까 여기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거 양쪽에 2.5밀리언, 2.5밀리언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토 판매사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우선에 이거를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제품을 쓰는 컨슈머를 많이 만들어야 되지 우리가 이거 사업자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자 찾아다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이 너무 인격도 좋고 훌륭하시고 이래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하고 싶었는데 이분이 미팅 오는 사람도 없고 밑에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전부 도망을 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 봤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사업하라고 처음부터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랬더니 안 한대요. 근데 이분이 암에서 뼈가 굵은 분이라 말을 하면은 끝에 가서는 이거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저하고 꼭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끝이 나고요. 젊은 사람을 붙잡으면은 얘야는 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하자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는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안 붙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컨슈머를 만들려면 오토 컨슈머가 저는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하고 나한테 5만 그를 다 가져가는 사람. 그러니까 뭐 여기에 있는 전 제품을 다 사는 사람이 오토 소비자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토 소비자는 우선에 등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제품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다 써가지고 그 체험이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사람들을 등록을 하고 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개까지 하는 분. 이 5가지를 다 하시는 분이 오토 소비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나한테는 오토 소비자가 50명이 된다. 이거 하려면은 50명 우리가 여태 많이 배웠으니까 여기에 50명, 여기에 50명이 있으면은 오토 소비자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오토 컨슈머 이거 50명이 있어야 되는 거래요. 그러면 오토 컨슈머를 그냥 물건을 사다가 그냥 쓰고 오다도 하지도 않고 이런 분을 제외하고 본인이 1번에서 5번까지를 다 할 수 있는 분이 적어도 50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니까 이 50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미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동안에 미싱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비추어 봤냐 하면은 성공의 8단계더라고. 그게 이제 성공의 8단계에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가면은 첫째는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죠. 목표 설정하고 결단을 하고 이것까지 참 잘하고 그 다음에 명단 작성 이런 거 다 잘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고 나서 사람을 초대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하도 여기서 외치니까 스폰서님들이 외치고 강의에서 워낙 하니까 우리가 이것까지 굉장히 잘했고 저도 이것까지 굉장히 열심히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 다음에 사업 설명 참 잘했어요. 사업 설명 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후속 관리. 저는 이 후속 관리가 굉장히 부족했다는 것을 제 자신이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묶여 있었으니까, 가게에서 묶여 있었으니까는 그냥 이렇게 손님들한테 소개를 해서 멤버를 받아서 제품을 소개하는 것까지는 참 잘하는데 그 다음에 그 5가지를 하려면 리크루트도 할 줄 알아야 하고 오다도 할 줄 알아야 하고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키는 것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팔타임으로 그냥 하다가 이제 언젠가 가게를 팔게 됐는데 왜 팔게 됐냐 하면은 경기가 나빠지면서 가게가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있는데 큰 거는 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큰 거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용사 하나가 자기 손님을 미국의 애들 기술자, 인류 기술자들을 처음에 그 가게를 살 때 13명으로 일을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서너 명 남았는데 그나마 사람이 하나 떠날 때마다 자기 손님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가지고 다른 미용실로 딱 가면은 미용실이 휘청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위기다. 그런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뭐를 발견했냐 하면은 저는 머리만 잘하면 손님이 그냥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데 1시간이 걸려도 간다. 머리는 찾아간다 그랬어요. 찾아간다고 그래서 막연히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 컬러 하이라이트이 이 스페셜리스트니까 그 동네에 하이라이트 하는 멋쟁이들은 다 잡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이 있었어요. 그 미용실에 그 미국 애들을 전부 제가 그 포뮬러를 뒤에서 다 만들어 줄 정도였으니까 손님 안 보는 데서 제가 만들어서 줘요.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토미를 하면서 미용실을 갔는데 그 미용실에 체인이에요. 체인인데 일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은 손님이 쿠폰을 갖고 들어와요. 쿠폰을 갖고 들어오는데 이 쿠폰을 가지고 뭐 개인 정보를 물으니까 손님을 의자에 앉히기 전에 물으니까 다 말을 하더라고. 생년월일까지요. 그러는데 그 쿠폰을 저는 그거를 갖고 와도 이거를 아마 컴퓨터를 못하는 컴맹이었어요. 컴퓨터를 이거 킬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배꼽을 잡았었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광고를 해서 이 컴퓨터를 가지고 그 쿠폰을 거기서 뽑아 갖고 오는데 그거를 가지고 갖고 오면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저는 그런 거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런 대기업에서 하는 체인하고의 경쟁을 하고 있는 사회가 되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혼자서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시대가 달라지면서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이 머리도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팔고 나와야 되겠다. 더 늦기 전에 나와야 되겠다. 그랬는 상태에서 이 애토미를 만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누가 산다고 그래서 얼른 사라고 그래서 남기고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잘한 것이 아토미를 한 것이 지금 여기 젊으신 분들은 못 느끼세요. 그런데 한 55세 뭐 60세 이렇게 되신 분들은 내가 5년 후에 이 네일 가게에서 네일을 그만뒀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그것을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시간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나를 거기다가 갖다 놓고 상상을 해보셨을 때 내가 뭐 어차피 열심히 살았고 하는 만큼 했고 I tried my best.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아이들이 와서 돈 100불 주면은 고맙고 1000불 주면 더 고맙고 그 다음에 뭐 손주 놓으면은 애들 와서 밥 해달라면은 애들 봐주고 이렇게 살 뻔했는데 우리 남편이 지금 UPS 수도화를 11년을 하고 그 이전에 설계회사에서 설계도 하고 뭐 건축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리타이어를 한 게 8월 달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아차 하면서 너무 다행이다 한 것이 아토미를 한 것이 만약에 그게 없었을 때 우리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 사람 성당 가는 거 좋아하니까 성당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뭐 운동 갔다 와서 밥 먹고 나면은 아침 먹고 나면 12시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컴퓨터 좀 쳐다보고 뭐 책 좀 쳐다보고 하면 저녁 때 될 거고 그러면은 이게 그거 어떻게 살아요? 답답해서 보는 사람이 답답하죠. 본인은 괜찮죠.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좀 빠리빠리하고 가만히 안 앉아 있고 하다못해 골프채라도 끌고 나가서 골프라도 치는데 저 양반은 골프를 치자 그러면 나를 마누라를 위해서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를 찾아서 이렇게 즐기면서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제가 엄청 답답할 뻔했었는데 애토미 때문에
너무 다행이고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거기다가 저는 벌렁거리고 뛰어다니는 거는 잘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행정적인 것을 지금 멤버들이 엄청 많은 데다가 천지사방으로 이게 퍼져 있으니까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뭐 전화 어떤 때는 8시간을 계속 전화를 받아도 끝이 없어요. 이건 뭐 그렇게 많이 오는 그 질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행정적인 일이 굉장히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를 뒤에서 다 해주는데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거 좋아하는 골프를 못 쳐요. 옛날에 제 자동차에는 미용실 할 때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애니타임 해가 반짝해도 골프, 비가 조금 와도 골프, 골프 칠 만반의 준비를 다 갖고 다녔어요. 골프 신발에서 골프 웨어부터 이게 모자, 뭐 선크림, 뭐 이런 걸 다 차에다가 싣고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거 싹 다 내려가고 지금 애터미 제품이 뭐가 빠진 게 없나, 뭐 선크림이 빠졌나, 샴푸가 빠졌나 막 이러고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거 여기에서 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서 혹시 나중에 잊어버릴까봐 지금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데요. 요거 지금 제가 후속 관리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후속 관리를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너무 여러 사람이 하면서 조직이 커지니까 라이너이지를 켜가지고 후속 관리를 시작했어요. 그냥은 누구한테를 전화를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안 떠오르는데 라이너이지를 켜놓고 위에서부터 쫙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여기에 붙어 있었네. 이 사람이 몇 년이나 됐는데 내가 미처 챙기지 못했네.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후속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떠오르기 시작해서 후속 관리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7번이 상담이고 8번이 복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복제를 굉장히 소홀히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내가 하고 말지. 내가 이거 하고 말지. 그리고 내가 하는 게 더 빠르고 그 다음에 가르쳐 주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드가 밑에서 나오려면 우리가 이 판매사라는 것은 이게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완벽한 성공의 단계가 이 오토 판매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는 밑에서 판매사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팀장으로 가고 하는데 여기에서 리드를 만들 때 오토 판매사가 돼서 이거를 만들려고 할 때 이 리더들이 전부 저한테 다 의존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힘이 들고 일의 양이 많아지고 그렇게 돼서 이 처음부터 일을 시작할 때 이 복제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나하고 같이 올라갈 사람을 어떻게 구조를 해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세일즈 마스터 갈 때도 여기 그 스폰서님들이 뎁스가 있어야 된다. 뎁스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이 미팅에 오셔가지고 스폰서님들이 하시던 것이 이 미팅에 꼭 앉아 있으라 그러잖아요. 미팅에 앉아 있으면 이게 내가 에너지도 가지게도 되지만은 팀워크도 되고 그러지만은 이게 제가 옛날에 할 때는 처음에 이거 아자아자 할 때 이거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이거 하나하나가 이렇게 뭔지 필이 확 들어오지 않았어요.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서 내 파트너하고 같이 엮이고 이런 일 저런 일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해결도 해보고 어려움도 겪고 이렇게 하면서 회장님의 말씀이 이것을 듣기 좋은 구호로 이렇게 모토로 하신 게 아니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 못한다. 그 다음에 생각을 경영하지 않으면 사고친다. 세월 낭비한다.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사람이 다 떠난다. 겸손히 섬기지 않으면 그냥 꽝이다. 혼자 잘나면 꽝이잖아요. 이게 세일즈 마스터까지는 내가 혼자 할 수 있지만 다이아몬드부터는 세일즈 마스터 둘 이거 해야 되고 둘 해야 되는데 내가 밀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자동으로 전부 밀려서 올라가는 경우 그런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위에서 나를 잡아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레벨에 가야 될 때 내 밑에서 협조 안 해주면 꽝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단계라는 것, 다단계면서 비즈니스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혼자 하는 것 같으면 내가 공부 많이 해서 고시 시험 쳐서 판사 되고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이거는 나만 똑똑하면 되는데 이거는 조금만 잘난 척 하면은 막 이게 막 눈 헐겨요. 그리고 또 이게 뭐 자기는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보고는 막 겸손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 속이 비비 꼬이는데 그거를 해야 되니까 그거 해서 성공을 하려면은 이거 내 안에 하느님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하느님이 없이도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그냥 뭐 밥 먹고 살았고, 뭐 크게 하느님이 나한테 어떻게 안 해줘도 되더라고. 이거 네트워크 들어오니까 이거 내 힘으로 안 되고 이건 또 똑똑하면 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상 하느님이 계셔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박한길 회장님께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하는 이 회사의 사원이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얼마나 이게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면 이런 이상한 이런 사원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제가 그거를 날이 갈수록 이렇게 이제 뼛속 깊이 느끼면서 우리가 이거 네트워크니까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한다는 얘기는 우리도 이거를 얽어 나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얽어 나가야 되니까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항상 생기더라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은 저는 이게 제 생각이 오케이, 내 밑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1차로 내가 해결한다. 그래서 그 문제에 분별을 한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됐고 이 문제가 어떤 사람이 데미지가 받고 어떤 사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것을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생각을 경영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은요 이 모토 너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아자 하는 거 싫어갖고 이거 안 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초창기에 이게 무슨 공산주의야. 뭐 들어오니까 막 조직 어쩌고 막 이러니까 조직이라는 소리를 저 아톰에 와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조폭이야, 이게 뭔 조직이야 막 이랬는데요. 조직이라는 얘기가 나쁜 게 아니라 이 네트를 짜라는 얘기로 이제는 다 알아들어지니까 이게 조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 여기에서 조직이 하나가 빵꾸가 나면은 이게 와르르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고장이 어디 자동차에 뭐 어디 이게 뭐 고장난 거 이거 고치려면은 미리 가가지고 브레이크 이거 패드 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생각을 다 경영을 이제 하는데 그거 경영할 때 가끔 가다가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느님 요게 요렇게 해야지 옳은 생각일까? 저렇게 해야지 옳은 생각일까? 그거를 잠시 생각을 하고 하면은 이게 생각이 이렇게 뚜렷하게 잘 나와요. 이게 분별이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분별을 하면서 옳고 그런 것을 알아야 파트너가 고생을 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옛날에 우리 어린 조카가 그랬어요. 이게 부모가 옳게 살아야 자식이 잘 되고 나라가 이게 대통령이 잘 돼야 되고 임금님이 정치를 잘해야지 그 국민이 잘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폰서 노릇을 똑바로 하려면 생각을 경영을 해야 되겠더라고. 근데 내 생각 갖고 하면은 자칫하면 돈이 걸려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도 돈 걸려 있고 저렇게도 걸려 있고 말로는 멋지게 이렇게 해요. 하다가 라스트 미닛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것이 내 이익 중심으로 내가 디시전을 딱 할 때는 내 밑에서 줄줄이 데미지가 생기는 거를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생각을 내가 지금 우리 스폰서가 나를 잡았다가 어느 나를 뗐다가 딴 놈을 잡았다가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 마음 아프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매일 외치면서 그 다음에 이 스폰서님들이 리더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경험을 하시면서 싸고 좋아. 싸고 좋으니까 써봐. 그 다음에 와봐. 이것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하면서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것이 회장님 말씀으로 또 돌아가더라고. 회장님이 왜 이 아토미 회사가 성공하는지를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회장님 마음에 진짜 하느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이 말 많고 이 복잡한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렇게 몇 년 동안에 다른 거를 제끼고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면서 그 고액으로 돈을 버는 성공자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회장님의 마인드에 하느님이 같이 함께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지금 저는 하느님이 필요해서 제가 하느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 믿음 좋아서 그런 거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분별력이 생기더라고. 분별력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문제를 푼다. 하다가 안 될 때는 스폰서님한테 도움을 청하고 함께 문제를 푼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항상 잠시도 우리가 이렇게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게 파트너를 성공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를 맞추더라도 요렇게 요쪽에 10만점이 내가 모자라. 나는 이쪽에는 100만이고 이쪽에는 20만이야. 그러면은 내가 20만 쪽에다가 내가 물건을 사서 내가 체크를 타게 되면 내가 타는 걸로 끝이 나니까 밑에 사람들이 모티베이션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밑에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이게 네트워크고 이게 비즈니스인데 전부 여기 오신 분들이 돈 때문에 와 계시지 그 봉사하러 오신 거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계시는 파트너님들한테도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게 하면 그분들이 스폰서를 고마워하고 좋아하니까 이 10만 포인트를 나한테 넣지 말고 이쪽이 내가 대실적 소실적 따질 단계도 아니고 내 주머니 forget about it. 여기에서 지금 어느 분이 너무 열심히 조직을 만들고 팀워크를 하면서 하느냐. 그 사람한테 돈이 되게 하려면 이것을 이 사람 넣어보고 이 사람 넣어보고 이 사람 넣어보고 넣어보면은 어떤 때는 오다 하다가 보면은 새벽 3시, 4시가 되는 게 보통이더라고요. 그러면은 밑에 사람들이 체크를 그걸로 인해서 2사람, 3사람 이쪽에서 받아도 내 거가 날아가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주머니에 돈 들어가는 게 내 주머니에 돈 들어가는 것보다가 너무 기뻐서요. 저는 이거 아토미를 하면서 나는 여기 와서 하느님 만나고 그 다음에 내가 성당에 가서 봉사하라 그러면 정말 싫어해요. 그리고 뭐 어디 뭐 회장, 부회장, 성모회장, 부녀회장 이런 거 해서 맡아서 하라 그러면 저 너무 싫어해요. 그러는데 이거는 뭐 하는 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돈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뭐 하느님 나 하자 하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랬는데 진짜 회장님 말씀 파트너를 성공을 시켜야 내가 성공한다는 게 이 뼛속같이 사무치게 되면서 제가 이 시스템에 아주 폭 빠져들고 그 다음에 이 아토미가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이거 성공을 보장을 해놓고 하는 게임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서 제가 지금 오늘 두서없는 말씀을 이렇게 정신없이 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